들어주세요. 어이서 버이서 따라와 있어.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합니다. 선거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이 투표, 개표 절차를 투명하게 보이기 위함인데요. 이 공정선거 참관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정선거참관단 신수민 씨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공정선거참관단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맞고요. 저희 일단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중심으로 참관 활동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든 투표소에 방문해서 참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좀 유동이 많은 용산, 종로, 일산, 안양 등을 중심으로 네. 선별적으로 투표소 방문해서 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정선거 참관단은 3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참관단은 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구성은 정당,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좀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저희 주요 정당 추천받은 인사들이랑 그다음에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통해서 선발된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정선거 참관단이라고 하면 일반 투표 네. 참관인, 개표 참관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공정선거 참관단이나 일반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 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네. 저희 우선 공정선거 참관단은 저희 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계기로 처음 출범한 조직이고 그다음에 좀 다른 기존의 담당자분들이랑은 다르게 선거 전 과정을 좀 포괄적으로 참관한다는 점에서 네. 저희 좀 기존 제도와 다릅니다. 선거의 전 네. 과정을 보고 이렇게 참가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네. 신수민 씨는 어떻게 이렇게 공정선거 참관단으로 뽑히게 되셨는지요? 저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대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 추천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참관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앞서 이 공정선거 참관단이 후보자 등록,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좀 포괄적으로 현장에서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정확히 어떤 역할들을 더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주 일정 안내받은 거에 따라서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분들 설명 들으면서 저희 투표랑 개표 과정 전반 직접 확인하면서 다 기록하고 그런 업무 수행하고요. 네. 다만 근데 현장에 따라서 좀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참관 외에도 좀 보조적인 업무라던가 그런 것들을 현장 관계자분들과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투표 과정들도 지켜보셨습니까? 네, 맞고 사전투표도 역시 그 선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참관단으로서 좀 관련 절차라든지 진행 상황 전부 다 현장에서 지켜보고 참관했습니다. 자, 이 부정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는 부분이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송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되게 관심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사전투표함 관리라든지 이송 과정 자체가 되게 엄격하거든요. 체계적이고 네네. 일단 전 어떤 운송 과정에서 무조건 경찰분들이 이렇게 동행해서 안전하게 이송되고요. 그리고 각 구에서 사전투표가 종료되면은 그 투표함들이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지는데 그 투표함이 보관되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에 CCTV도 엄청 많고 네. 예. 투표함 보관된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 인접한 모든 공간도 살펴볼 수 있는 CCTV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다 모니터링할 수 있고 관련 직원분들도 여러 명이서 계속 상황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
그리고 또 보안실 내부에 2중, 3중으로 또 계속 공간이 존재하는데 거기 제 안쪽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보안 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잠금 장치가 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문이나 창문 같은 데 다 이런 봉인지 같은 특수 봉인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훼손하면 즉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막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예, 사전 투표함의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신수민 씨가 개인적으로 좀 요래 과정 중에서 유심히 지켜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우편 집중국 참관 과정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 사실 저도 우체국에 들어가 볼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제가 거기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네네. 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사전투표 용지들이 어떻게 거기로 계속 접수되고 들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고 계산되는지 그거를 되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선거 과정을 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러고 계시는데 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부정 선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참관하면서 그래도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이 네. 선거 과정에 되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 자원들이 투입되고 그리고 되게 사소한 어떤 투표지 어떤 만드는 좀 인쇄 기준이라던가 네. 그런 좀 세밀한 것까지 되게 절차가 엄청 많거든요. 그 네. 정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소해 보이는 요소 하나하나에도 되게 엄격한 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이런 촘촘한 시스템 속에서 부정행위를 시도시키고 성공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나. 오히려 그런 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선거 관리 자체가 되게 철저하고 다양한 감시랑 어떤 검증 장치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전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사건, 그러고 네. 또 남편 대신에 투표를 하던 선거 사무원이 적발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네. 선관위가 사과를 하면서 더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는데 내일 네. 본투표 그리고 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정선거 참관단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일단 공정선거 참관단은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에서 최선 다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가 단순한 어떤 정권 선택을 넘어서 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생각보다 일단 저희 공정선거 참관단에 되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관심이라든지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저희 참관단 모두 본투표랑 그다음에 개표 과정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 수행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선거참관단 신수민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자갈치 아지매에서 독서 프로그램 체크를 맡고 있는 이철우 교수입니다.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읽고 주도적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듯 투표를 통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과 실천에 대한 의지와 임무를 꼼꼼히 체크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에 참여합시다. 나의 한 표는 소중한 권리이며 주권입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부산에서 아기 유니콘 기업 두 곳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스타트업 소프트 스퀘어드인데요. IT 개발자를 기업 프로젝트에 연결해가지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 합니다. 그런 일이 어째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일을 와 부산에서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소프트 스퀘어드 이하늘 대표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소프트 스퀘어드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소프트 스퀘어드는 이제 7년차 이제 부산 스타트업이고요. 네. 이제 유튜브 컴공 선배라는 채널의 유튜버로 제가 활동을 예. 하고 있는데 어. 이 컴공 선배라는 브랜드를 좀 주축으로 전공 개발자 커뮤니티 너디너리라는 브랜드와 그다음에 개발팀 구독 서비스 그리치라는 사업을 크게 두 축으로 운영하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7번째로 이제 부산 아기 유니콘 선정된 스타트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말씀 중에 개발팀 구독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 와닿지도 않거든요.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옛날 사업으로 보면은 인력을 파견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인력 파견을 보내주면 오프라인으로 네. 이제 예. 보내주고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퀄리티 관리는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구독 서비스는 원격으로 인력의 노동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원격 근무 형태로 근무가 가능한 네. 이제 팀을 아예 프리랜서로 빌딩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팀 운영이나 가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팀을 필요하신 만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네. 매월 이제 사용하신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좋은 일감을 가지고 와서 또 이제 관련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드리면 정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지역 일자리, 지역 인재에 막 집중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 그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